밤은 깊었고 산은 침묵했습니다. 달빛조차 두꺼운 구름에 가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깊은 산중입니다. 그 속에서 한 사내가 비틀거리며 걷고 있습니다. 조선 팔도를 떠돌며 입담 하나로 밥값을 벌어먹던 재담꾼 허풍선입니다. 그의 이름처럼 평소엔 하늘을 찌를 듯 큰 소리치던 사내였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달랐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꼴이람. 내가 왜 지름길을 택했단 말인가. 발밑에서 무언가 바스락거릴 때마다 그의 심장은 터질 듯 뛰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부엉이 울음소리,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소리. 평소 같았으면 웃어넘겼을 것들이 지금은 모두 귀신의 속삭임처럼 들립니다. 온몸을 식은땀으로 적시는 허풍선입니다. 그때였습니다. 안개 사이로 희미한 불빛 하나가 어른거립니다. 저 깊은 산중에 등불이라니. 혹시 귀신불은 아닐까? 하지만 배는 고팠고 다리는 이미 후들거렸습니다. 설마 사람이 사는 곳이겠지? 그래, 분명 그럴 거야. 과연 이 불빛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불빛을 향해 조심스럽게 다가가는 허풍선입니다. 나무 뒤에 몸을 숨기고 슬며시 고개를 내밀어 앞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눈에 들어오는 건 제법 큰 주막입니다. 한밤중이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주막 안은 환했습니다. 촛불들이 대낮처럼 밝게 타오르고 있었고 안에선 웃음소리와 술잔 부딪히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습니다. 이런 산골에 이렇게 번창한 주막이라니. 장사가 잘 되나 보군. 허풍선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귀신이 아니라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도 한창 흥겨운 잔치라도 벌이는 것 같았습니다. 주막 문 앞에 다다른 허풍선은 잠시 숨을 고르며 온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재담꾼의 체면은 지켜야 했습니다. 그런데 시선이 자연스럽게 입구로 향합니다. 거기에는 가지런히 놓인 신발들. 하지만 모두 거꾸로 뒤집힌 모습입니다. 마치 발을 뒤로 해서 신는 사람들이 벗어놓은 것처럼. 이것은 단순한 산골의 특이한 풍습일까요? 이 동네 풍습이 특이하긴 하네. 뭐 산골이니까. 허풍선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문을 밀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술 냄새와 음식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배에서 요란한 소리가 나납니다. 주막 안은 생각보다 훨씬 넓었고 손님들도 꽤 많았습니다. 10여 명은 좋게 되어 보였습니다. 모두들 술을 마시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시게. 나그네인가 보구먼. 주막 안쪽에서 통통한 체구의 주막댁이 반갑게 손짓했습니다. 허풍선은 얼른 공손하게 허리를 굽혔습니다. 아이고, 주막댁. 이 밤중에 길을 잃어 헤매다가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배는 고프고 다리는 아프고 정말 천만다행으로 이 주막을 발견했습니다요. 배고픔에 눈이 뒤집힌 허풍선은 평소의 입담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막댁,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 허풍선이 저 멀리 서울서부터 이름난 재담꾼이옵니다. 제 입담을 들으면 근심 걱정이 싹 달아나고 웃다가 밤맛까지 좋아진다고들 하지요. 그러니 오늘 밤 이 주막에 흥을 더해드리는 대신 막걸리 한 사발과 파전 한 접시만 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주막댁은 피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좋아. 배고픈 나그네를 그냥 보낼 순 없지. 자리 잡고 앉게나. 허풍선은 구석진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의 긴장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며 다른 손님들을 살펴봅니다. 모두들 제법 점잖은 옷차림입니다. 양반처럼 보이는 이도 있고 장사치처럼 보이는 이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모두들 얼굴이 창백해 보였습니다. 아마도 촛불 때문이겠거니 생각했습니다. 자, 여기 막걸리와 파전일세. 주막댁이 술과 안주를 내왔습니다. 허풍선은 눈이 반짝였습니다. 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막걸리 사발을 들어 단숨에 반이나 비웁니다. 목구멍으로 시원하게 넘어가는 술의 감촉. 파전도 집어 입에 넣습니다. 고소하고 짭조름한 맛이 입안 가득 퍼집니다. 그런데 문득 허풍선의 시선이 바닥으로 향합니다. 촛불이 이렇게 밝은데 주막 안 손님들의 그림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그가 앉은 자리에서만 그림자가 생겨났습니다. 바닥에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는 손님들입니다. 마치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그러면 이들은 정말로 사람인가요? 허풍선은 눈을 비볐습니다. 술을 너무 급하게 마셔서 그런가? 아니면 피곤해서 헛것이 보이는 건가? 나그네, 괜찮은가?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양반 차림의 사내가 물었습니다. 허풍선은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 네. 괜찮습니다. 그저 너무 피곤해서. 양반은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으며 다시 술잔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허풍선은 그 양반의 손목을 봅니다. 핏기라고는 전혀 없이 창백한, 마치 죽은 사람의 살각 같은. 그러나 배고픔이 공포를 이겼습니다. 허풍선은 다시 파전을 집어들며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이 산속에서 이런 주막을 운영하려면 원래 손님들이 좀 특이할 수도 있지. 괜한 걱정은 말자.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선 무언가 이상하다는 예감이 계속해서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곳은 정말 평범한 주막일까요? 허풍선이 파전을 씹으며 긴장을 풀고 있을 때였습니다. 주막 구석, 가장 어두운 자리에서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집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리는 허풍선의 눈에 들어오는 건 갓을 깊게 눌러 쓴 선비입니다. 혼자 술잔을 기울이며 허풍선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주막 안다른 손님들은 모두 떠들썩하게 웃고 떠들었지만 저 선비만은 마치 세상에 홀로 남은 사람처럼 고요했습니다. 그런데 더 기묘한 건 그 얼굴입니다. 촛불에 비친 그의 얼굴은 너무나 완벽했습니다. 마치 사람이 아니라 그림 속에서 걸어 나온 것처럼. 재담꾼이라 했나? 선비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섬뜩한 구석이 있었습니다. 허풍선은 침을 꿀꺽 삼키며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바로 팔도를 떠돌며 사람들을 웃기는 재담꾼 허풍선이옵니다. 선비가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의 움직임은 마치 바람에 실려 떠다니는 것처럼 소리가 없습니다. 허풍선의 맞은편에 앉은 선비는 술잔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름다우면서도 오싹한 그 미소입니다. 재담꾼이라면 이야기 하나쯤은 들려줄 수 있겠지?
나는 이야기를 무척 좋아하는 사람이라네. 허풍선은 본능적으로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미 선비의 눈빛이 자신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거절할 수 없는 분위기였습니다. 물론입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면 웃음이 절로 나온다고들 하지요. 웃음. 선비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리고는 한쪽 입꼬리를 올리며 말했습니다. 나는 웃음보다 두려움을 더 좋아하네. 그러니 자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이야기를 해보게.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이야기. 허풍선의 등줄기로 찬 기운이 흘렀습니다. 귀신 이야기를 하자니 이 주막 자체가 이미 충분히 으스스했고 다른 이야기를 하자니 마땅한 게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점점 날카로워지는 선비의 눈빛입니다. 그게 못하겠다는 건가? 선비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순간 주막 안의 촛불들이 일제히 흔들렸습니다. 마치 바람이 불어온 것처럼. 하지만 창문은 모두 닫혀 있었습니다. 허풍선은 재빨리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은 무슨 이야기든 해야 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하나 알려드리지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건 말입니다. 그는 목을 가다듬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목소리에 억지로 힘을 실으며 사람들은 귀신을 무서워합니다. 어둠을 무서워하고 죽음을 무서워하지요. 하지만 제가 보기엔 그보다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바로 사람의 욕심입니다. 선비의 눈빛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흥미가 생긴 듯 했습니다. 계속해보게. 허풍선은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들었던 어느 탐욕스러운 지주의 이야기였습니다. 그 지주는 땅을 더 얻기 위해 이웃의 논밭을 빼앗았고 그것도 모자라 친형제마저 모함에 쫓아냈습니다. 재물은 늘어났지만 그의 마음은 더욱 비어갔습니다. 결국 그는 외로이 죽어갔고 그가 모은 재산은 낯선 이들의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귀신은 밤에만 나타나지만 욕심은 낮에도 밤에도 사람 마음속에 살아 숨쉽니다. 귀신은 몸을 해칠 수 있지만 욕심은 영혼을 썩게 만듭니다. 그러니 제가 보기엔 사람의 욕심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선비가 웃었습니다. 낮게, 길게. 그 웃음소리가 주막 안을 채웠습니다. 재미있군. 정말. 재미있어.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허풍선의 눈이 커졌습니다. 선비가 웃을 때마다 가시 살짝 들썩였는데 그 틈으로 무언가가 보입니다. 사람의 귀가 아닙니다. 뾰족하고 털로 덮인 여우의 귀입니다. 그것도 쫑긋쫑긋 마치 소리를 듣는 듯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선비의 진짜 모습은 무엇일까요? 허풍선은 숨이 턱 막혔습니다.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애써 태어난 척했습니다. 눈치를 주면 안 됐습니다. 절대로. 기뻐하시니 다행입니다. 자네 이름이 허풍선이라 했나? 흥미롭군. 입담도 좋고. 선비는 다시 술잔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모금 마신 뒤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 더 제안을 하지. 내가 한 가지 수수께끼를 내겠네. 만약 자네가 맞히면
이 주막에서 무사히 나갈 수 있을 것이고, 잠시 말을 멈추고 허풍선을 뚫어져라 바라보는 선비입니다. 만약 마치지 못한다면 자네의 간을 내게 주게. 간. 허풍선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구미호가 사람의 간을 먹는다는 이야기는 익히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설마 이 선비가. 농담이지요? 허허, 선비 양반께서 농을 잘 치시는군요. 농담이 아니네. 선비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그의 눈빛엔 장난기라곤 전혀 없었습니다. 허풍선은 이제 확신했습니다. 이 사내는 사람이 아니다. 주막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방금까지 떠들썩하던 다른 손님들도 모두 입을 다물고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허풍선에게 꽂혔습니다. 마치 재판정의 죄인을 바라보는 것처럼. 허풍선은 목구멍이 바짝 타들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거절할 수도 없고 받아들이자니 목숨이 위태로웠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는 없어 보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수께끼를 내보시지요. 선비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좋아. 그럼 잘 들어보게. 그 순간 붉게 빛나는 선비의 눈동자입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타오르는 불씨처럼. 과연 허풍선은 이 위기를 넘길 수 있을 것인가요? 그리고 이 주막에 숨겨진 진짜 비밀은 무엇일까요? 선비가 막 수수께끼를 내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주막 한복판에서 이상한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흐느끼는 소리였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통곡에 가까운 울음소리였습니다. 에엥. 마치 세상 모든 슬픔을 한데 모아놓은 듯한 처절한 소리입니다. 허풍선은 소스라치게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주막의 촛불들이 또다시 일제히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중앙 테이블 옆 아무도 앉지 않았던 빈자리에서 하얀 형체가 어른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서히, 아주 천천히 모습을 드러내는 그것은 여인입니다. 산발한 머리가 어깨를 덮고 누더기처럼 헤어진 옷입니다. 달빛 그 자체와 같은 창백한 얼굴.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계속해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 울음소리가 주막 전체를 채우며 공기마저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배고파. 너무 배고파. 여인의 목소리는 가늘고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한은 깊고도 무거웠습니다. 허풍선은 등골이 오싹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귀신이었습니다. 진짜 귀신이 눈앞에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다른 손님들은 여전히 무표정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이런 일이 일상인 양 전혀 놀라지 않았습니다.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벽 쪽으로 몸을 웅크리는 허풍선만이었습니다. 저건. 조용히 해. 선비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는 여인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또 시작이군. 매일 밤 같은 시간에 나타나 우는 홀령이네. 신경 쓰지 말게. 하지만 여인의 울음은 점점 커졌습니다. 이제는 온 주막을 뒤흔들 정도였습니다. 배가 고파요. 사흘째 굶었어요. 아이들도 굶고 있어요. 제발 밥 한 그릇만. 그 목소리에 담긴 절박함이 허풍선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공포보다 먼저 연민이 밀려왔습니다. 저 여인은 살아생전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 얼마나 서러웠을까? 허풍선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그를 바라봤습니다. 선비도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자네, 뭘 하려는가? 아니, 저 여인이 너무 불쌍해서. 허풍선은 자기도 모르게 여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발걸음은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여인 앞에 선 그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 아주머니. 여인이 울음을 멈추고 천천히 얼굴을 들었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그 얼굴엔 놀라움이 어려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자신에게 말을 건 게 수십 년 만인 것처럼. 누구세요? 저는 그냥 지나가던 재담꾼입니다. 그런데 아주머니 사연을 듣고 보니 가슴이 아프네요. 허풍선은 자리에 앉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배고프신가 봅니다. 저승 가서도 배고픈 법은 없어야 하는데 참 안 됐습니다. 밥을 주실 건가요? 여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희망이 어린 눈빛이었습니다. 허풍선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기 앞에 놓인 파전도 이미 다 먹었고 귀신에게 먹일 음식이 어디 있단 말인가. 그때였습니다. 문득 재치가 번뜩였습니다. 아주머니, 제가 특별한 밥을 지어드리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밥입니다. 테이블 위에 빈 그릇을 자기 앞으로 당기는 허풍선입니다. 마치 정말로 무언가를 담는 것처럼 손동작을 시작합니다. 자, 먼저 따끈따끈한 흰 쌀밥을 이렇게 한 그릇 담습니다.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갓 지은 밥입니다. 여인은 넋을 잃고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다른 손님들도 하나둘 고개를 돌려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위에 빨간 고추장을 한 숟갈 올립니다. 매콤하고 달콤한 고추장이지요. 그리고 참기름도 살짝 둘러줍니다. 고소한 향이 확 퍼지는군요. 허풍선의 목소리는 점점 신이 났습니다. 재담꾼의 본능이 살아났습니다. 여기에 시금치 나물, 도라지 나물, 고사리도 넣고요. 아, 계란 후라이도 빼놓을 수 없지요. 노른자가 반숙으로 익은 계란을 얹습니다. 그리고 숟가락을 들어 빈 그릇을 휘휘 저는 허풍선입니다. 마치 정말로 비빔밥을 비비는 것처럼 이렇게 쓱싹쓱싹 비벼줍니다. 빨강 노랑 초록이 어우러져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돌지 않습니까? 여기에 김부스러기도 솔솔 뿌려주고 깨도 조금 넣어줍니다. 여인의 표정이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울먹이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자, 이제 완성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말 비빔밥. 어서 드셔보십시오. 빈 그릇을 여인 앞으로 밀었습니다. 여인은 조심스럽게 손을 뻗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빈 그릇 위로 갔습니다. 그리고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여인은 눈물을 흘리며 웃었습니다. 이번엔 슬픔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녀는 빈 그릇을 들고 마치 정말로 밥을 먹는 것처럼 입을 오물거렸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밥은 처음이에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더 이상 서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뜻했습니다. 주막 안의 차가운 기운도
조금씩 누그러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주머니는 어쩜 다 이렇게 되신 겁니까? 허풍선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인은 빈 그릇을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고을 사또가 세금을 너무 많이 거뒀어요. 농사 지은 것 모두 빼앗겼지요. 아이들은 굶주렸고 저도 끝내 이렇게 됐습니다. 그녀의 말에 주막 안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손님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자신들도 비슷한 사연이 있다는 듯. 하지만 오늘은 행복합니다. 이렇게 맛있는 밥을 먹었으니까요. 여인은 일어서며 허풍선에게 깊이 절했습니다. 은인이십니다. 이 은혜 꼭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모습은 서서히 흐릿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안개처럼, 연기처럼. 마지막 순간까지 미소를 지은 그녀의 모습입니다. 처음으로 배불리 먹은 사람처럼. 여인이 완전히 사라지자 주막 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선비가 박수를 쳤습니다. 훌륭하군. 정말 훌륭해. 허풍선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살았다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슴 한구석이 먹먹했습니다. 저 여인처럼 억울하게 죽어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자, 그럼 이제 다시 우리 수수께끼로 돌아가 볼까? 선비의 목소리가 다시 차갑게 식었습니다. 허풍선의 등에 다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과연 허풍선은 선비의 수수께끼를 풀 수 있을 것인가요? 그리고 이 주막엔 또 어떤 비밀이 숨어 있을까요? 여인이 사라진 뒤 주막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허풍선은 식은땀을 닦으며 숨을 골랐습니다. 선비는 여전히 미소를 지은 채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밤은 점점 깊어지는 것 같았지만 이상하게도 새벽의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바람 한 점 불지 않았는데도 저절로 움직이는 주막의 문입니다. 모든 촛불이 일제히 흔들리며 주막 안이 순간 어둠에 잠겼습니다. 허풍선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문 너머로 들이우는 한 사내의 그림자입니다. 사내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키가 장대처럼 컸고 온몸을 검은 도포로 감싸고 있었습니다. 검은 갓은 얼굴을 완전히 가려 표정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내뿜는 기운만으로도 주막 안의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주막 안 모든 손님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비조차 술잔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나 예를 갖췄습니다. 주막댁도 황급히 뛰어나와 깊이 절했습니다. 허풍선은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저 사내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사내가 걸어올 때마다 그의 발걸음이 닿는 곳의 촛불이 하나씩 꺼져갔습니다. 마치 어둠 자체가 걸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주막 중앙 테이블에 앉은 그가 천천히 갓을 벗었습니다. 드러나는 창백하고 각진 얼굴입니다. 칼처럼 날카로운 눈썹, 깊은 우물처럼 검은 눈동자. 인간의 감정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차갑고 냉정한 눈빛입니다. 주막댁이 조심스럽게 술을 따라주자 그는 단숨에 마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이 허풍선에게로 향했습니다. 순간 허풍선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수많은 생명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너는 산 사람이로구나.
허풍선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이상한 일이군. 너는 아직 올 때가 아닌데. 어떻게 하여 이곳에 왔느냐? 허풍선은 목구멍이 타들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평범한 주막이 아니었습니다. 저승으로 가기 전 혼령들이 마지막 미련을 풀고 가는 곳입니다. 그리고 저 사내는 저승사자였습니다. 죽음을 관장하는 존재가 바로 눈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품속에서 낡은 책 한 권을 꺼내는 사자입니다. 검고 낡은 표지, 오래된 종이 냄새. 생사부, 모든 인간의 생과 사가 기록된 책입니다. 이름이 무엇이냐? 허풍선입니다. 사자는 책장을 천천히 넘겼습니다. 바스락, 바스락. 종이 넘기는 소리만이 주막을 가득 채웠습니다. 허풍선은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 책에 자기 이름이 적혀 있다면, 오늘이 자기 죽을 날이라면. 잠시 후 사자가 책을 멈췄습니다. 아직은 아니로군. 하지만 이곳에 온 이상 그냥 돌려보낼 수는 없다. 사자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빈 페이지입니다. 그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실패하면 여기 이름이 새로 적힌다는 뜻입니다. 무슨 시험입니까? 간단하다. 나를 웃겨라. 내가 재담꾼이라 했지. 그렇다면 나를 웃길 수 있겠느냐? 웃기라고. 저승사자를. 허풍선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보였습니다. 적어도 싸우거나 수수께끼를 풀라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허풍선은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기회였다. 평생 입담 하나로 살아온 재담꾼의 진가를 보여줄 때였다. 알겠습니다. 제가 나리를 꼭 웃겨 보이겠습니다. 허풍선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떨리는 다리를 억지로 움직여 주막 한가운데로 나섰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됐다. 사자는 팔짱을 낀 채 무표정하게 그를 바라봤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 저는 말이죠. 이번에 한양에서 내려오면서 참 신기한 광경을 봤습니다. 허풍선은 평소처럼 과장된 몸짓을 섞어가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어느 양반 댁에 도둑이 들었는데 그 도둑이 훔친 게 뭔지 아십니까? 돈도 아니고 보석도 아니고 바로 갓이었습니다. 그것도 낡아빠진 갓을요. 주막 안이 조용했다. 아무도 웃지 않았다. 사자는 여전히 무표정했다. 허풍선은 식은땀을 흘리며 계속 말을 이었다. 그 양반이 화가 나서 포졸을 불렀지요. 포졸이 와서 물었습니다. 도대체 갓이 얼마나 귀한 물건이라고 이리 난리십니까? 그러자 양반이 대답했습니다. 이 갓은 내 할아버지, 아버지를 거쳐 3대째 내려온 물건이요. 그 포졸이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지요. 3대째요? 그럼 100년은 넘었겠네요? 양반이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렇소. 100년이 넘었소. 그러자 포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도둑이 가져간 게 아니라 갓이 스스로 도망간 거 아니겠습니까? 100년 동안 머리 위에만 있었으니 세상 구경 좀 하러 간 거지요. 침묵이 흘렀다. 아무도 웃지 않았다. 허풍선의 이마에서 땀이 줄줄 흘러내렸다. 사자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이야기가 먹히지 않았다. 허풍선은 당황했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그는 다시 입을 열었다. 아, 그리고 또 하나. 저승길이 궁금하신가요? 사실 저도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물어봤지요. 저승길이 얼마나 멀냐고. 그랬더니 어떤 노인이 대답하더군요. 멀긴 뭐가 멀어. 눈 감으면 바로야. 하. 허풍선의 웃음소리만이 주막에 허무하게 울려 퍼졌다. 사자는 여전히 무표정했다. 오히려 눈빛이 더 차가워진 것 같았다. 과연 허풍선은 저승사자를 웃길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이곳에서 영원히 머물게 될 것인가? 허풍선은 온몸이 땀으로 젖어들었다. 입술은 바짝 말랐고 목소리는 점점 떨려갔다. 하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다. 사자의 차가운 눈빛이 여전히 자신을 꿰뚫고 있었다. 생사의 갈림길에서 그가 의지할 수 있는 건 오직 입담뿐이었다. 자.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한 선비가. 바로 그 순간이었다. 꽃기오오. 멀리서 닭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새벽을 알리는 소리였다. 허풍선은 반사적으로 창문 쪽을 바라봤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동이 트기 시작했다. 밤이 끝나가고 있었다. 사자의 얼굴에 처음으로 변화가 일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창밖을 바라봤다. 그리고 작게 한숨을 쉬었다. 시간이 다 됐구나. 주막 안이 갑자기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손님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다. 선비도 주막댁도 다른 홀령들도 모두 창밖을 바라보며 아쉬운 표정을 지었다. 촛불들이 하나씩 꺼지기 시작했다. 바람도 불지 않았는데 저절로 꺼져갔다. 주막 안이 점점 어두워졌다. 아니, 어두워진 게 아니라 희미해졌다. 모든 것이 안개처럼 흐릿하게 변해갔다. 이게 무슨? 허풍선은 당황해서 주변을 둘러봤다. 벽이 사라지고 있었다. 테이블이 흐릿해지고 술잔이 투명해졌다. 손님들의 모습도 점점 희미해지며 안개 속으로 녹아들어갔다. 손님, 안녕히. 또 만날 날이 있겠지요. 주막댁의 목소리가 멀어졌다. 그녀의 모습은 이미 거의 보이지 않았다. 마지막 미소만이 잠깐 남아있다가 이내 사라졌다. 선비도 천천히 일어나 허풍선에게 고개를 숙였다. 재미있었네. 자네의 이야기는 나쁘지 않았어. 그리고 그 역시 아침 안개처럼 흩어져 버렸다. 저승사자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생사부를 다시 품 안에 넣었다. 너는 운이 좋았다. 닭이 울지 않았다면 어찌 됐을지 모르지. 사자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온기가 담겨 있었다. 그는 허풍선을 마지막으로 바라보며 말했다. 다음엔 산길을 조심해서 다녀라. 운이 2번 있으리란 법은 없으니까. 그 말을 끝으로 사자도 검은 안개가 되어 사라졌다. 주막 전체가 흔들렸다. 벽이 무너지고 지붕이 사라지고 바닥이 흐릿해졌다. 모든 것이 아침 햇살 속으로 녹아내렸다. 잠깐만요. 저는. 허풍선은 균형을 잃고 바닥으로 쓰러졌다. 아니, 바닥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라지며 그대로 떨어졌다. 눈앞이 하얘지고 귀가 먹먹해지고 의식이 흐려졌다. 허풍선은 신음하며 눈을 떴다.
눈부신 햇살이 얼굴을 찔렀다. 따뜻했다. 새소리가 들렸다. 바람 냄새가 상쾌했다.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여기가 어디지? 주변을 둘러보니 낡은 선앙당이었다. 빛바랜 오색 천이 나무에 매달려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다. 주막은 어디에도 없었다. 사람도 귀신도 아무것도 없었다. 그저 고즈넉한 산속 선앙당이 있을 뿐이었다. 문득 손에 뭔가 쥐어진 느낌이 들었다. 허풍선은 손을 펼쳤다. 거기엔 마른 나뭇잎 하나가 있었다. 어젯밤 먹었던 파전은, 막걸리는 모두 사라지고 오직 시든 나뭇잎 하나만 남아 있었다. 꿈이었나? 그는 멍하니 나뭇잎을 바라봤다. 하지만 너무나 생생했다. 주막의 술 냄새, 귀신들의 차가운 기운, 사자의 무서운 눈빛. 모든 게 선명하게 기억났다. 허풍선은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다리에 힘이 없었지만 어떻게든 산을 내려가야 했다. 그는 한 걸음씩 마을을 향해 걸어갔다. 아침 햇살이 따스하게 등을 감쌌다. 한참을 걸어 마을 입구에 도착했을 때 몇몇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허풍선을 본 한 노인이 눈을 크게 떴다. 어이쿠, 허서방. 자네 어디 갔다 이제 오는가? 어젯밤 내내 안 보이길래 산에서 길 잃은 줄 알았네. 허풍선은 피식 웃으며 큰 소리로 대답했다. 하, 길을 잃긴 무슨. 저는 말이지요. 어젯밤 귀신 주막에 다녀왔습니다.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다. 또 허풍이군. 귀신 주막이라니. 그래. 자네 입담은 정말 끝이 없구먼. 허풍선은 여전히 자신만만하게 웃었다. 아니, 정말입니다. 제가 귀신들 코를 납작하게 해주고 왔다니까요. 저승사자까지 만났다고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마을에 울려 퍼졌다. 허풍선도 함께 웃었다. 하지만 그의 주먹 안에는 여전히 그 마른 나뭇잎이 꼭 쥐어져 있었다. 꿈이었을까, 생시였을까? 인생이란 것도 결국 하룻밤 꿈 같은 주막에서의 술잔이 아니겠는가? 우리 모두는 그곳에 잠시 머물다 떠나가는 나그네일 뿐. 중요한 건 그 짧은 시간 동안 얼마나 따뜻한 이야기를 나누고 얼마나 진심으로 웃었는가가 아닐까. 허풍선은 다시 길을 나섰다. 어디론가 또 다른 이야기를 찾아서. 그의 뒷모습이 저 멀리 작아져 갔다. 그리고 산 위 선앙당에선 바람에 실려 희미한 웃음소리가 들려오는 것만 같았다. 안개 속 주막의 등불처럼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더 깊고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 테니 잊지 말고 함께 해주세요.